여러분, 역사의 뒤안길에서 사라져간 한 왕국의 비극적인 운명, 그리고 그 속에서 피어난 한 왕의 간절한 꿈과 좌절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드릴까 합니다. 한때 동아시아의 드넓은 바다를 호령하며 강국의 면모를 자랑했던 백제가 어쩌다 한순간에 나락으로 떨어져 비참한 최후를 맞이해야 했을까요? 그리고 그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 나라의 부흥을 꿈꾸었던 한왕은 가장 굳게 믿었던 동맹이 한강 유역을 두고 돌아서며 결국 적이 되었고, 그 전쟁의 소용돌이 속에서 성왕은 비극적인 최후를 맞이합니다. 단순히 오래된 옛이야기가 아닙니다. 백제의 처절했던 생존투쟁과 그 모든 것을 걸었던 한왕의 원대한 비전, 그리고 그 꿈이 처참하게 좌절된 비극적인 진실 속에는 인간의 끝없는 욕망과 냉혹한 배신, 예측 불가능한 역사의 아이러니가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 예측할 수 없는 전개와 깊은 감정적 울림을 안고 시간여행을 떠나보려 합니다. 역사의 페이지를 넘겨 그 숨겨진 진실을 함께 파헤쳐보는 것이죠. 이야기는 서기 475년 백제 역사상 가장 치욕스러운 날에서 시작됩니다. 당시 고구려의 막강한 장수왕은 끊임없이 남쪽으로 세력을 확장하며 백제를 맹렬히 압박하고 있었죠. 결국 백제의 자랑이자 웅장했던 수도 한성은 고구려군의 불길에 휩싸여 잿더미로 변하고 말았습니다. 찬란했던 도성은 무너지고 수많은 백성들은 피난길에 올라 한없이 불안한 눈빛으로 뒤를 돌아봐야 했습니다. 당시 백제의 계로왕은 고구려군에 의해 비참하게 죽음을 맞이했고, 왕자였던 문주왕은 급히 남쪽으로 피신하여 지금의 공주인 웅진으로 수도를 옮겨야만 했습니다. 불타버린 옛 도읍 한성을 뒤로하고 백제는 급히 웅진이라는 좁고 험한 땅으로 수도를 옮겨야만 했습니다. 그곳은 과거에 화려했던 영화와는 너무나도 대비되는 초라하고 방어적인 요새였죠. 웅진은 그야말로 급하게 숨어들어 목숨을 보전하기에 급급한 임시 거처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백제는 한때 동아시아의 문화와 군사를 이끌던 강국이었지만 한성 함락 이후에는 그 위용을 완전히 잃고 고구려의 그림자 아래에서 겨우 명맥을 유지하는 신세로 전락하고 말았죠. 백성들의 삶은 고달팠고 나라는 불안정했으며 미래는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안개 속에 갇혀 있었습니다. 이러한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훗날 성왕시대까지 이어질 한성 상실의 트라우마는 왕실과 귀족 사회에 깊이 각인되었고, 백제는 반드시 옛 영광을 되찾아야 한다는 집단적 의지를 품게 됩니다. 계로왕이 한성 함락 과정에서 죽음을 맞이한 뒤 문주왕은 웅진 천도를 단행했지만 귀족 권력 다툼 속에서 피살되고 맙니다. 어린 왕자의 가슴에 깊은 복수심과 함께 나라를 다시 일으켜 세우겠다는 결연한 의지를 심어주었을 겁니다. 그의 어린 시절은 아마도 패배의 아픔과 함께 언젠가는 반드시 옛 영광을 되찾고 고구려에 복수하리라는 굳은 다짐으로 가득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웅진이라는 좁은 터전에서 고구려의 강력한 압박을 홀로 견뎌내기란 불가능에 가까웠죠. 백제는 생존을 위해 새로운 활로를 찾아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그 활로는 다름 아닌 한반도 남쪽에서 새롭게 떠오르던 신흥 강국, 신라와의 동맹에서 찾을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한때는 서로 견제하고 대립하던 관계였지만 이제는 공통의 적 고구려에 맞서 손을 잡아야 하는 절박한 상황이 된 것이죠. 과연 백제는 이 위험한 동맹을 통해 잃어버린 옛 영토를 되찾고 다시금 강국의 면모를 회복할 수 있었을까요? 아니면 또 다른 비극의 서막이 될까요? 네, 백제는 결국 생존을 위해 신라와의 손을 잡는 길을 택하게 됩니다. 한때는 서로에게 날카로운 칼날을 겨누던 사이였지만 고구려라는 거대한 위협 앞에선 같은 배를 탈 수밖에 없었죠. 백제는 기존의 백제 신라 협력 관계, 나제 동맹을 더욱 절실하게 활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복수심과 중흥의 꿈을 키워왔던 성왕은 이러한 절박한 상황 속에서 백제의 미래를 짊어질 막중한 책임감을 느꼈을 겁니다. 그는 단순히 과거의 영광을 되찾는 것을 넘어 완전히 새로운 백제를 건설하려는 원대한 비전을 품게 되죠. 성왕은 먼저 불안정한 웅진을 떠나 새로운 수도를 물색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의 부여지역에 해당하는 사비로 천도를 단행하죠.
사비는 금강을 끼고 있어 방어에 유리하면서도 넓은 평야를 갖춰 경제적 기반을 다지기에도 적합한 곳이었습니다. 이곳에서 성왕은 백제의 찬란했던 문화와 국력을 다시 꽃피우려 했습니다. 새로운 수도의 이름처럼 사비천도는 방어, 교통, 경제 기반을 재설계해 백제의 체질을 바꾸려는 국가적 리셋에 가까웠습니다. 궁궐과 사찰이 웅장하게 들어서고 백제의 장인들이 혼을 불어넣은 예술품들이 곳곳에 자리하며 과거의 치욕을 씻어내듯 화려한 문화를 꽃피웠죠. 그는 또한 불교를 적극적으로 진흥하여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로 모으고 왕권을 강화하는 정신적인 지주로 삼았습니다. 귀족 세력의 힘을 견제하고 왕실 중심의 통치체제를 확립하기 위한 행정개혁도 게을리하지 않았죠. 마치 뿌리 깊은 고목에 새로운 가지를 뻗어 올리듯 성왕은 백제라는 나라의 체질을 근본적으로 개선하려 애썼습니다. 이러한 노력은 점차 결실을 맺기 시작했고 백제는 조금씩 옛 강국의 면모를 되찾아가는 듯 보였습니다. 고구려에 맞설 힘을 기르기 위한 내실, 다지기에 성공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때를 기다리던 성왕은 신라와의 동맹을 바탕으로 마침내 고구려에 대한 본격적인 반격에 나섭니다. 오랜 세월 고구려의 지배 아래 놓여 있던 한강 유역은 백제와 신라 모두에게 전략적 상징적으로 매우 중요한 지역이었죠. 551년 백제와 신라는 연합군을 편성해 북진했고 치열한 전투 끝에 고구려의 방어선을 무너뜨리며 한강 유역에 진출하는 데 성공합니다. 이는 백제에게 단순한 영토 회복 이상의 의미를 지녔습니다. 옛 수도 한성이 자리했던 땅, 즉 백제의 뿌리이자 상징을 되찾을 수 있는 결정적인 전환점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공동의 승리는 오래 지속되지 못했습니다. 연합군이 고구려를 몰아낸 뒤 한강 유역을 둘러싼 이해관계가 노골적으로 드러나기 시작했고 두 나라 사이의 미묘한 긴장감은 점점 수면 위로 떠오르게 됩니다. 결국 553년 신라는 군사를 돌려 백제가 차지하고 있던 한강 하류 지역을 점령하고 그곳에 신주를 설치합니다. 이는 단순한 군사 행동이 아니라 백제와의 동맹을 사실상 파기하고 한강 유역 전체를 독점하겠다는 신라의 분명한 선언이었습니다. 함께 고구려를 물리치고 옛 영토를 회복하자는 약속은 이 순간 완전히 무너졌고 성왕이 그토록 염원했던 한강 수복의 꿈은 다시 한번 배신과 좌절로 변하고 말았습니다. 백제에게 한강 유역은 단순한 전략적 요충지를 넘어 나라의 심장이자 정신적인 고향과도 같은 곳이었지 않습니까? 그곳을 다시 빼앗긴다는 것은 백제인들에게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치욕이자 다시 한번 나라가 뿌리째 흔들리는 거대한 위기를 의미했습니다. 성왕은 신라의 배신에 엄청난 충격과 깊은 분노를 금치 못했을 겁니다. 오랜 세월 쌓아온 동맹의 굳건한 신뢰가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비통한 순간이었으니까요. 고구려와의 길고 지루했던 전쟁으로 이미 국력을 소모한 백제는 이제는 옛 동맹국인 신라와 피할 수 없는 정면 대결을 벌여야 하는 가혹한 처지에 놓이게 되었고 나라의 운명은 또다시 풍전등화와 같은 위기에 직면한 것이죠. 신라의 진흥왕은 백제와의 약속을 저버리고 한강 유역 전체를 독점하려는 노골적인 야심을 드러냈습니다. 이는 백제의 입장에서는 결코 좌시할 수 없는 중대한 문제였죠. 성왕은 빼앗긴 한강 유역을 되찾고 신라의 배신에 응징하기 위해 대규모 군사작전을 치밀하게 준비합니다. 554년 백제는 가야와 연합하여 신라를 공격하기 위한 대규모 원정길에 오르게 되는데요. 이 전투가 바로 백제사의 가장 비극적인 순간으로 영원히 기록될 관산성 전투입니다. 성왕은 이 전쟁에 자신의 모든 것을 걸었을 겁니다. 자신의 생애를 바쳐 이룩하려 했던 백제 중흥의 원대한 꿈, 그리고 빼앗긴 영토를 되찾고 동맹의 배신을 단죄하려는 결연한 의지가 그를 이 치열한 전장으로 이끌었을 테니까요. 백제군은 성왕의 결단 아래 총력을 기울여 신라의 관산성으로 진격했습니다. 이 전투는 단순한 국경 분쟁이 아니라 빼앗긴 한강 유역을 되찾고 무너진 동맹의 신뢰를 되돌리기 위한 백제의 마지막 승부수에 가까웠습니다. 그러나 전황은 백제에게 결코 유리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한강 유역을 장악한 신라는 지형과 병참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었고 백제군의 진격을 예상한 채 철저한 방어 태세를 갖추고 있었습니다.
전투는 격렬하게 이어졌고 수많은 백제 병사들이 목숨을 걸고 싸웠지만 전세는 점점 불리하게 흘러갔습니다. 삼국사기에 따르면 이 관산성 전투에서 백제군은 크게 패배하였으며 전사자가 29,600명에 달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숫자는 당시 전투가 얼마나 참혹했는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대목이며 백제에게 치명적인 군사적 타격이었음을 말해줍니다. 더 큰 비극은 이 전투 과정에서 성왕이 전사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백제의 중흥을 꿈꾸며 모든 것을 걸었던 왕이 전장에서 생을 마감했다는 소식은 전투를 이어가던 백제군과 백성들에게 헤아릴 수 없는 충격과 절망을 안겨주었을 것입니다. 관산성 전투의 패배와 성왕의 죽음은 단순한 전투의 실패를 넘어 백제의 국가적 운명이 급격히 기울어지는 결정적인 분기점으로 역사에 남게 됩니다. 한때 동아시아의 강국으로 다시 발돋움하려 했던 백제의 원대한 꿈은 관산성 전투에서의 뼈아픈 패배와 성왕의 비참한 죽음으로 인해 돌이킬 수 없는 치명타를 입게 됩니다. 이 순간부터 백제의 미래는 그야말로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깊은 암흑 속으로 빠져들게 되었고 왕을 잃은 백성들의 슬픔은 온 나라를 뒤덮었을 겁니다. 성왕의 비극적인 죽음은 백제에게 너무나도 치명적인 상처를 남겼습니다. 한강 유역을 되찾아 과거의 영광을 되찾으려던 백제의 원대한 꿈은 그렇게 한순간에 물거품처럼 사라지고 말았죠. 왕을 잃은 백제는 깊은 슬픔과 헤어날 수 없는 혼란 속에 빠져들었으며 한때 동아시아의 강국으로 다시 발돋움하려던 기세는 급격히 꺾이고 맙니다. 이 일로 인해 백제의 국력은 걷잡을 수 없이 쇠퇴의 길을 걷게 되었고 결국 멸망에 이르는 비극적인 씨앗이 뿌려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그렇다면 신라는 왜 가장 가까운 동맹을 향해 비수의 칼날을 겨누었을까요? 진흥왕은 어째서 함께 고구려에 맞서 싸우던 성왕을 배신했던 것일까요? 당시 동아시아의 정세는 지금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복잡하고 냉혹했습니다. 고구려의 위협은 여전히 삼국 모두에게 실제하는 그림자였고 각 나라는 살아남기 위해 끊임없이 세력을 확장하고 경쟁해야 했죠. 진흥왕에게 백제는 한강 유역을 되찾기 위한 일시적인 동맹이었을 뿐 결국 신라의 독자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넘어서야 할 존재였을지도 모릅니다. 한강 유역을 완전히 장악한 신라는 비로소 삼국 통일의 기반을 다질 수 있었으니까요. 신라의 배신은 단순한 탐욕이 아닌 자국의 생존과 미래를 위한 냉철한 전략적 선택이었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어쩌면 진흥왕은 성왕이 꾸었던 백제 중흥의 꿈만큼이나 신라의 위대한 미래를 꿈꾸며 고뇌했을지도 모르죠. 역사의 기록은 늘 승자의 관점에서 쓰여지기 마련이지만 그 이면에는 각자의 절박한 이유와 복잡한 이해관계가 얽혀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될 겁니다. 성왕의 외교 전략이 과연 실패였다고 단정할 수 있을까요? 고구려의 끊임없는 압박 속에서 그는 백제의 생존과 번영을 위해 필사적으로 노력했던 것이죠. 신라와의 동맹은 당시 백제가 선택할 수 있었던 최선의, 아니 어쩌면 유일한 생존 카드였을지도 모릅니다. 그의 희생은 백제의 중흥을 위한 마지막 몸부림이었고 한강 유역을 되찾으려는 그의 집념은 결코 평가절하될 수 없는 위대한 꿈이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비록 비극적인 최후를 맞이했지만 그의 치열한 삶과 노력은 백제 역사에 굵직한 한 획을 그었음은 분명합니다. 성왕의 죽음은 그저 한 왕의 개인적인 비극으로만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는 동아시아 전체의 역학관계를 뒤흔드는 거대한 파장을 일으켰죠. 백제의 쇠퇴는 신라에게는 약진의 기회가 되었고 고구려 또한 새로운 전략을 모색하게 만들었으니까요. 삼국시대의 지도를 펼쳐보면 관산성 전투 이후 확연히 달라진 세력 구도가 한눈에 들어올 겁니다. 신라는 이 승리를 발판 삼아 한강 유역을 넘어 더 넓은 영토로 나아갈 수 있었고 이는 훗날 삼국 통일의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후대의 역사가들은 성왕의 업적과 비극을 어떻게 기록했을까요? 아마도 많은 학자는 한왕의 원대한 꿈이 어떻게 좌절되었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어떤 교훈을 얻을 수 있는지 깊이 고뇌했을 겁니다. 그의 이야기는 단순한 패배의 기록이 아니라 냉혹한 국제 정세 속에서 한 지도자가 감당해야 했던 무게, 그리고 인간의 욕망과 배신, 역사의 아이러니를 고스란히 담고 있는 비극적인 서사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마주한 성황의 이야기는 단순히 과거의 비극으로만 치부할 수 없는 깊은 울림을 전해줍니다. 국제 관계에서 영원한 적도, 영원한 아군도 없다는 냉혹한 현실을 여실히 보여주는 거울과도 같죠. 지도자의 원대한 꿈과 희생이 때로는 예상치 못한 비극적인 결말로 이어질 수 있다는 뼈아픈 교훈 또한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습니다. 역사는 승자의 서사로 기록되기 마련이지만 그 이면에는 늘 패자의 비극과 그들의 진심이 숨겨져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 이야기를 통해 다시금 깨닫게 됩니다. 지금까지도 성황의 묘비는 어디인지 정확히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그의 쓸쓸한 죽음처럼 그를 기억할 만한 물리적인 흔적마저 역사 속에 묻혀버린 것일까요? 어쩌면 그의 원대한 꿈은 그저 허망한 바람으로만 남았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질문을 통해 역사의 복잡성과 인간의 한계에 대해 깊이 성찰하게 됩니다. 한 왕의 비극적인 최후는 과연 단순한 실패였을까요? 아니면 냉혹한 국제 정세 속에서 필연적으로 벌어질 수밖에 없었던 운명이었을까요? 성황의 이야기는 오늘날까지도 우리에게 많은 질문을 던지며 깊은 여운을 남깁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제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더 유용한 정보를 공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